네, 일본 환경성과 우리 해수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방사능 조사 결과 이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점검할 우리나라 전문가 3명도 어제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이 체류 기간이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IAEA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일본 환경성이 이 오염수 방류한 그 인근 바닷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삼중수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조사를 했다고 전해지나요? 네, 우선 이제 환경성 그리고 도쿄전력 그리고 예. 수산청, 일본 수산청에서 이렇게 각각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닷물을 채취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농도가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반경 40km 이내에 11개 지점에서 예. 바닷물을 채취를 한다라고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환경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는 이 중에서 이제 방사능 물질 농도를 조사를 하는데 예. 유의미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성 결과와는 또 별개로 이제 도쿄전력 등에서도 이제 별도의 조사를 좀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원전 기준 반경 3km 이내에서 이제 10곳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결과는 좀 어땠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이제 유의미한,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이제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도쿄전력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반경 3km 이내에서 만약에 이제 기준치 700 베크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700베크럴 이상의 농도가 초과가 되면 방류를 즉시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온 것은 이제 10베크럴이라고 하고요. 최대치를 하더라도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기준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두 이제 삼중수소 농도는 정상 범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곳은 이제 수산청인데요. 일본의 네. 수산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일본 수산청에서는 5km 떨어진 바다에서 넙치 등과 같은 물고기를 이제 실제로 잡아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유의미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원전 주변의 수산물을 검사를 하면서 영어와 일본어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측에서 한 조사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해수부에서도 지금 방류를 하고 다음 날 우리나라 인근 바다를 상대로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방류가 24일에 있었고 바로 네. 다음 날인 25일에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3개 해역인데요. 남동, 남서, 제주 이렇게 3개 지역에서 총 15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했고요. 예. 기존에 우리나라가 원래 하고 있었던 정밀 분석이 92개 지점이었는데 여기에 108개 지점을 신속 분석 지점을 추가를 해서 총 200개 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나 이제 기준치의 밑도는 수치가 나타났고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그리고 해양환경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발표를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조사는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닌 거죠? 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이제 방류 초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네. 되고 여러 그렇죠. 곳에서 이제 별도로 다 IAEA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별도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조사가 3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석 결과 즉시 일일 브리핑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많은 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마이니치 신문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 절반 정도가 긍정적으로 방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방류가 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예. 이제 요미우리 신문, 니케이 신문에서는 바로 다음 날 이제 3일 정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세계 언론사 모두 예. 찬성이 이제 긍정이 부정보다는 높게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서 볼 점은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언론사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언론사들이 몇 가지가 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보수 진영과 또 이제 그 진보 진영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계 언론사 같은 경우는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으로 좀 분류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에 해당하는 게 니케이 신문이라고 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 언론사 모두에서 비록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모두 이제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보다는 높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여론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까? 뭐 우선 이제 자국 내 일이고 굉장히 네. 많은 나라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네. 일본 인근 지역인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은 이제 충분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이제 보도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예. 일본에서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에 이런 이제 바다로 방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전문가 의견들이 좀 대두가 됐고 실제로 일본 정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도 2021년이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그러니까 네. 24일에 방류를 하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일본에서는 사실 갑작스러운 얘기는 아닌 거죠. 아.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이제 뭐 당연히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일정 정도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마도 그 좀 일본의 어떤 국민성과 한국의 국민성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를 믿고 이제 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이제 한국에서 보이는 우려와 비교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진행 상황이나 재반 여건들이나 일본은 또 당사자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보도하는 톤이나 혹은 다뤄지는 이제 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는 뭐 일본 정부 그리고 IAEA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전문가 3명이 직접적으로 어제 이제 일본에 도착을 했고 2주에 한 번씩 파견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일본에서 지금 발표가 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네. 확인을 하고 또 추가적인 어떤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우선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원래는 우리가 상주 전문가를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렇죠. 전문가 상주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문가 파견으로 2주에 한 번씩 파견을 하는 것으로 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이렇게 좀 보도가 됐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주가 좋냐 아니면 파견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 부분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상주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네. 상황들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그곳에 있다 보면 우리의 목소리를 이제 제대로 가지고 가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거죠. 이제 그 지역에 계속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접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파견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서 지난번과 달라진
내용을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뭐랄까요, 이제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우려 사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가 파견이 된다라고 할 때는 관련된 행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요.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하고 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된 부분은 아직 좀 많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이해를 얻고 한국인들의 이제 어디까지나 이거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이니까요. 네. 가서 그대로 뭐 IAEA가 주는 정보를 그대로 브리핑을 받고 그대로 제공을 받아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는 전달자 역할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외 국가들의 좀 움직임도 살펴볼 텐데, 먼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 네.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들의 목소리가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죠, 아무래도. 아, 그렇죠. 이제 그건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예. 중국이나 이제 한국 그리고 태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반대하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는 한데, 이제 유럽 지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뭐 BBC에서도 좀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압도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예측을 이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불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24일부터 방류를 한 이후에 이제 그 주변의 지역들의 바닷물을 좀 보면 삼중수소 농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농도가 좀 짙어졌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농도가 짙어진 거는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께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고, 또 중일 감정이 상당히 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중국에서는 매우 이제 부정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일단 바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좀 보도가 되었고, 일본의 그 이제 방일을 하는 중국인들의 이제 수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보 86이 이제 중국의 국가 번호인데 그 번호로 시작하는 항의 전화도 좀 많이 일본으로 걸려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중국 내에 있는 이제 수산업자들의 어떤 그 피해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는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일본어로 말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반대의 목소리가 좀 크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에 대한 어떤 반일이라기보다는 이 사안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왜 중국에서는 이게 반일 감정으로 가느냐,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게 반일 감정까지 가지는 않느냐. 물론 우리도 조금 더 지켜볼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좀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떤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정부가 어떻게 그 나라의 정책을 취하느냐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경험인 거죠. 내가 일본에 갔을 때 느끼는 감정들.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텍스트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금 경우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개인의 그 일본에 대한 방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일본을 이제 방문을 하는 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정부의 정책 그리고 중국 언론이 보도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표현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핵 오염수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인들이 일본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그 우리는 일단 개인 경험을 보면 한국인들이 일본을 많이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느끼는 우리나라의 그 일본을 방문하는 재방문 비율이 일본인의 한국 재방문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만족도가 높다라는 네네요. 것도 이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나머지 두 부분은 지금 사실은 좀 이제 반반이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우려 표명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이 문제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내 반일 감정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좀 글쎄요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한데 뭐 어떤 움직임 같은 게 나오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원래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명당이라고 아, 하는 예. 일본의 이제 일본 자민당과 열린여당을 이루고 있는 정당인데요. 공명당의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네네.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제 일본에서도 뭐랄까요 이제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중일 관계를 어떻게 좀 뭐랄까 이제 회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현재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당장은 이제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공명당 대표의 방중이 지금으로서는 연기가 된 상황이다 예. 보니까 조금 고민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좀 주목해서 볼 점은 9월에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G20 정상회의가 있죠. 네. 이러한 다자 회의를 계기로 해서 중국과의 이제 만남을 고위급 간의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여겨지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좀 뭐랄까요 좀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명당 방중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간다리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어떤 의견을 이 방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중간다리 역할을 좀 놓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연기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지기 지금으로서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지켜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중국의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받을 타격이 어디가 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일본이 크겠죠. 4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만큼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전체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는 전체 나라 중에 일본의 수산물은 한 4% 정도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치적인 제스처를 타개하기 위한 그 중간 다리로서 공명당이 분명히 예.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일본의 여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민당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은 열린여당이라고 해서 자민, 공명, 열린여당입니다. 그래서 공명당이 굉장히 포션이 작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공명당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랑은 약간 색깔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이제 좋지 않았을 때도 한국에게 조금 더 유화적인 모습을 취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역할을 지금 공명당이 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네. 중국에서 일단은 현재 갈등 국면에 조금 더 이제 일본에 대한 압박이 좀 거센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아마도 일본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또 우선은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무 논의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자회의가 우선은 가장 이제 가깝기도 하고 고위급들이 만나기에는 부담이 가장 적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은 외교적인 노력을 취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올해 한중의 정상회의를 좀 개최하려고 좀 소통을 주도해 온 측면이 있는데 이 중일 간의 갈등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자회의를 계기로 뭐 해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이게 한중일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한중일은 이제 연내는 모르겠지만 이제 개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이 예. 좀 지배적이었고 네.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중일 회의에 항상 이제 고질적인 이제 문제인데 이 삼각이다 보니까 한 측이라도 좀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거죠. 한일 관계가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고 네. 중일 관계가 안 좋은 시절에는 역시나 영향을 미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또 얼마 전에 좀 안 좋을 때는 안 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중일 그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실질적인 갈등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미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중일 회의를 포기할까? 강경하게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혹은 예. 얼마 전에 한중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조금 더 사안을 폭넓게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보여지는 중일 갈등이 물론 굉장히 격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앞으로 있을 한 2, 3개월 동안에 중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좀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뭐 공명당 방중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일본 여행에 대한 불매라든지 수산물 이런 것 등등 경제적인 뭐 피해 같은 것도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본 안에 지금 여론은 어떤지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또 어떤 노력을 하게 될지 이 부분까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본에서는 우선은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후쿠시마 지역의 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국내 여론을 향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그리고 끝내 결국에는 본인이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우유부단하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좀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이제 뭐 아무리 이제 긍정 여론이 높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제 부정적인 여론도 크고 또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다시 후쿠시마 지역이 사실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부흥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리던 중에 다시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이걸 어떻게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들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이제 먹어서 응원하자라는 캠페인도 있었어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이제 먹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역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다시 아마 이런 캠페인을 조금 더 벌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현 같은 경우는 11월에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요. 네. 지금 이 지역의 분위기, 이 선거를 앞둔 분위기는 또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후쿠시마현 이제 지난 4월에 일본에서 통일지방선거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실시하지 못했던 이제 지역이고요. 후쿠시마, 이와테 그리고 미야기현 이렇게 세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3월에 있었으니까요. 네. 3월 11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4월에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복구가 되는 대로 예. 이제 치러지다 보니까 이제 8월부터 이제 연이어서 이제 선거가 이제 11월까지 연이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의 현재 여론은 정부가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해가 많이 확산된 측면은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제 이 의견들이 많고 또 정부의 그런 이제 방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선거가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여기에서 자민당이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부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향후에 있을 일본의 그 중의원 해산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언제 중의원을 해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지금 주목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가을 해산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해산을 하게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이 9월 11일부터 13일 정도까지 그 기간 중에 현재 있는 기시다 총리 내각의 내각 인선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각 개편이죠. 네네.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아니다. 지금 지지율도 너무 낮고 아직 조금 더 이제 마이넘버 카드라고 하는 일본 국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두 개의 시각이 좀 있는 상황에서 후쿠시마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세 개 현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 굉장히 이제 주목받을 수 그렇네요. 있는 선거고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기시다 총리 본인이 얘기했듯 본인의 책임 하에 가는 거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의 영향이 없을 수 없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선거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선거 결과 이후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마도 일본 내에서 그 향후의 중의원 해산 부분과도 조금 더 연계돼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후쿠시마를 비롯한 그 세계현 계속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거기는 그럼 지금은 집권당인 자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인 건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방류를 시작한 상황이고 다음 달 1일부터 일본에서 저인망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그물을 이렇게 펴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 24일이 방류 결정이 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 일주일 동안 수치를 보고 이 저인망업을 개시를 하는 거죠. 문제가 네. 없다라고 할 때.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될 때 일본 내에서 그 이제 세계 그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까지 만약에 일본 정부에 대한 이제 피해가 너무 크고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자민당의 좀 승리 가능성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충분히 대처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좀 확산이 되고 한다면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이제 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여야가 이제 동등한 이제 비율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